자, 법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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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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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되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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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데서 절대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절대로 찾지 말고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꾸만 찾고 헤매는 것을 수행으로 알아요. 공부로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되밝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렇게 자꾸 나에게로 다가와야 되는데 내 바깥에서 자꾸 뭐를 찾아. 나에게로 다가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직 지견이 모자라서 실감이 안 나서 내가 이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지견이 모자라서 실감이 안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누구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몽뚱이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허공성, 절대성, 우리의 성품 자리에는 뭐가 들러붙지 않죠? 미오가 들러붙지를 않아요. 생사가 들러붙지를 않아요. 안다 모른다가 들러붙지를 않아요. 어렵다 쉽다 어렵다가 들러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게 들러붙지 않는 게 내 성품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나는 아직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서 그런다? 몸뚱이 나로. 그럼 둘러보는 거죠.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둘러본단 말이지. 둘러보면 그것이 뭐라고 했죠? 주객이 나뉘는 걸 뭐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실감이 안 나서 어쩌고 그걸 누가 말을 하느냐 하면 몸뚱이 내가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별망상이죠. 근데 분별망상의 당처가 공했어.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말하냐? 내 성품자리의 작용이라요. 그 성품자리 작용으로 인연에 따라서 실감이 안 난다. 아이고 어렵네. 공부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전부 작용이라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작용이라.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단지 작용으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라. 그래서 그것이 그 당처가 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본래 부처야. 나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이걸 믿고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도 들러붙지 않죠. 믿는다 안 믿는다 진짜 그것도 들러붙지 않죠. 그래서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한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다급생으로 닦으셔가지고 딱 결론을 지어 놓으셨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그대로 하면 빠른데 요거를 안 믿어. 그래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겨. 말을 하면 서울 가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딱 이러면 그냥 딱 믿고 결정해서 그대로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분별망상을 많이 안 할 텐데,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제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다? 절대성은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작용. 그래서 절대성도 텅빔이고 상대성도 텅빔이라. 그러면 절대성, 상대성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작용인데, 만약에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러보면 어떻게 된다?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무명 분별망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1의제,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 최상승법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는 거거든.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느냐? 어째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오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말이 형성될 수 있는가? 그 말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주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배웠죠. 능언경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오음, 우리가 말하는 오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림선언에서 말을 할 때는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오음, 색수상행식, 보통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그 다음 육입, 육근, 안이비설신이 12처, 육근과 육진, 그 다음에 18개, 육근과 육진과 육식,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 그 다음에 공견식. 이것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했어요. 열애장 묘진여성. 그런데 만약에 물이 우리 지금 보는 물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물, 우리 몸에 있는 물, 이런 그런 액체죠. 액체. 그 액체가 H 2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면 H2O가 만나면 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면. 그런데 H에도 물이 없어. O에도 물이 없어. 그런데 H2O가 만나면 물이 된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해서 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속재인 연기. 그러니까 연기에는 2개가 있습니다. 속재인 연기.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는 연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1의제 열애장 연기라는 것인데, 이 연기가 2개가 있는데, 보통 H2개, H2O는 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속재의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열애장 연기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일체 온 우주에 뭐가 있다? 물이라는 성품, 물이라는 그 성품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서 그걸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창고, 성품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그 H2O가 만나면 그냥 물이 생긴다. 그러면 한 곳에서 H2O가 만나면 물이 생기고, 온 우주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물이 생길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온 우주가 물이 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단지 H2O가 만나 물이 된다 하는 것은 속재인 연기를 말을 하는 것이고, 승의제, 제1의제의 연기는 일체의 온 우주가 뭘로 되어 있다? 물의 성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의 성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바로 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나? 어째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오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요. 제1의제의 연기입니다. 지금 요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 요것이 새말기에서 규범 1이 되어 있습니다. 규범 1입니다. 지금 이제 김채희 도반님은 처음 와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에 대한 이치라고 해요. 허공성에 대한 이치, 공성에 대한 이치라고 하는데, 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할 차례는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72쪽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요게 이제 빨간 장미 얘기인데, 요 빨간 장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72쪽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하늘에서 살았는데 마음에 정이 있었고 평상이 있었어요. 평상이라고 능력을 올려 능력을 만들어서 가족의 인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기사 노래도 부르고 있었죠. 그때가 오기나 담벼락 위에 빨간 장수가 남발했습니다. 나무꾼과 평상에 앉아서 땡땡이가 저걸 빨간 장수가 참을 듯이 했더니 동생이 빨간 장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저기 빨간 장이 말이야라고 대답도 어디라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정동생이라서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낮에는 빨간과 초록이 섞여있으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 빨간과 초록이 잘 구별된답니다. 한낮에 초록이와 빨간 장미꽃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빨간색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줄 알았거든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빨간 장미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빨간 장미가 실제로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명들도 모두 같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보는 빨간 장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73쪽에 보면 빨간 장미를 보라고 했는데 남동생이 정록생명이라 그래서 낮에는 그게 빨간 장미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초록색으로 다 보이나 봐요. 빨간 거하고 초록하고 구별이 안 돼서.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때까지 내가 보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이 보고 또한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빨간 장미라는 그 장미가 빨간 장미가 실제로 존재를 해서 내 바깥에 존재를 해서 내가 그 빨간 장미를 내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시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는 뭐 선원에서도 보고 이는 다 컴퓨터로 영상을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있어서 아마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일시명이 실제로 있어서 각성거사님 실제로 있어서 또 여기 홍정화 도반님이 실제로 있어서 내가 그걸 본다. 지금 본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든 눈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내하고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지금. 생각의 관점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또 어떤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데 이건 눈으로 본다면 눈으로 실제로 형체를 보는데 그거를 보는데 내하고 다르게 본다. 또는 그러한 실물이 있어서 내가 본다. 이렇게 나는 늘 생각을 했어요. 거기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세상에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남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무슨 색깔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중 동아리 선배가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원이 주제에 내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 계시다고 가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구에 있다가 한번 가보자 했어요. 그런데 약속하게 가보니 혼자 나오고요. 저는 그런 대단한 분이 되면 진실에서 싶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오니 조그만 집에 사는 바에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옆에 앉아있었고 그 앞에 책상이 있었고 책상에 꽃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손도 하얗고 얼굴도 희면서 불리하는 젊은이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무역지에 나오는 신상 같았어요. 저는 처음 와서 뒤에 앉아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수관에 꽂혀있는 백합을 딱 가리키면서 이 꽃이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어쩌면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겠다. 이 꽃이 무슨 색깔이지? 흰 백합이 흰색이지 무슨 색깔이 있겠어요. 모두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색 이러셨어요. 그 순간 무색이 무슨 색깔을 말씀하시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백범 김기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주신 산을 다녔습니다. 매일 법문을 하셨거든요.
아침에 학교가다가 성전에 불러서 공문을 보고 집으로 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선원에 가서 공문을 보고 자살할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선교가 되어서 공문이 건물을 쭉 빨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간색은 무슨 색깔인가에 대한 제각은 적은 종이나 비종이라 같은데 아니요, 그 옆에 가면 읽어보십시오.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라 빨강이네. 이었어요. 비와 무관을 말하는 빨강이 아니라 어떤 색깔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도 해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리와 음식과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소리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볼 수 있고 네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늘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시에 이해되어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하얀 백합을 딱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슨 색깔인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딱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이 하얀 백합을 보면서 하얀색인데 우리 눈에 지금 하얗게 보이잖아요. 하얀 색깔인데 어떻게 그거를 딱 보면서 무색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뭐 이렇게 학문이나 어떤 뭐 그런 그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하얀색을 보고 무색 이런단 말이죠. 하얀색을 보고 비색 이런다. 근데 희한하게 그 색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 딱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죠.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꼭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지 그걸 계속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쏟고 살지 모른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내가 쏟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세상이 실제로 없는데 내가 세상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소리나 형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살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게 과연 무엇인지, 내가 듣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보는 세상이 무엇인지, 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사실을 진짜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맞으면 쏟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박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딱 이 색깔이 무색 이런단 말이지. 그렇지. 무색이니까 나는 빨간색으로 보고 우리 동생은 초록색으로 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빨간 장미를 볼 때 늘 빨간데 고정이 돼 있었어요, 제가요. 그 빨간 장미가 다른 색깔이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무 색깔이 없어야 그 빨간 장미가 아무 색깔이 없어야 무색이라야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텅 빈 색깔이라야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색깔이라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능음경에서 배웠죠? 능음경에서 뭘 배웠냐? 중생의 업에 따라 자기의 아는 상량에 따라서 이게 허상으로 나툰다라는 걸 배웠죠. 그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본래 아닌 색깔이라야
무색이라야 비색이라야 일체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색깔로 볼 수가 있다. 그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몸이 김체희 도반이 늘 봐왔죠. 40몇 년 동안. 내 몸이 진짜 이렇게 생겼냐? 내 몸이 진짜 이렇게 생겼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거울 보면 아 이거 내 몸이다 이렇게 해봤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실제로 내가 이런 모습인가?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 모습인가? 내 모습이.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지금은 색깔을 얘기하지만 색깔을 또 모습이죠. 그러면 형체도 모든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빨강은 빨강이라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답은 모든 걸 다 넣어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건데 빨강은 빨강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보고 있죠? 빨강색을 보고 있죠? 빨강은 빨강이야. 그런데 원색은 뭐다?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걸 빨강으로 보는데 걔는 까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진짜 무슨 색깔이고? 걔가 보는 까만 색깔이 맞냐? 사람이 보는 빨간 색깔이 맞냐? 이 말입니다. 빨간 색깔도 맞고 까만 색깔도 맞지요? 그러면 다른 악어는 만약에 난 악어가 무슨 색깔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초록으로 본다고 합시다. 그럼 악어는 초록으로 봐. 그러면 나는 빨강으로 보고 걔는 까망으로 보고 악어는 초록으로 본다고 하면 빨강으로 보든지 까망으로 보든지 초록으로 보든지 다 그 인연과 조건에는 다 똑같은 다 맞는 색깔이죠. 다 맞는 색. 그러면 이것이 무슨 색깔이 돼야 되나? 원색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없는 색깔이 돼야 되죠. 어느 한 색깔이 고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빨강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다? 망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빨강으로 보지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같은 업끼리 보는 허망한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해당이 되느냐? 일체만법이 다 해당이 돼요. 일체만법. 그래서 불교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불교 공부가 딱 정해진 학교 공부가 1+1은 2 하면 진짜 재미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공부가 진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백봉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는 참 책도 많이 보고 철학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해결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대성인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나? 절대성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본원의 세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으면 재미가 있는 거죠. 이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고 형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또 멍타임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멍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우리 집 정류장을 잘 못 내렸어요. 자꾸 지나가 버려가지고. 근데 자꾸 그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멍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멍하고 있을 때는 내가 내려야 될 말하자면
그 정류장에 못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멍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새 멍타임 많이 하죠. 멍타임 대회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멍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소리와 형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 일체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정막이 돼버렸어. 눈에서 일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돼요. 공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물체가 사라지면. 물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물체가 사라지면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걸 육교에서 그거는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있는 것일까? 그 뒤로 실제로 소리가 있나?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됐어요. 왜냐면 소리가 사라지고 형체가 사라지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이런 형체를 보고 소리를 듣는 게 실제로 있는 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아, 내가 네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네가 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느냐.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네를 보고 네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내가 실제로 보느냐? 실제로 듣느냐? 이런 생각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질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지고 있다가 빨간 장미, 그거를 동생이 딱 빨간 장미를 보라고 했는데 못 보니까 그때 완전히 이 질문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연결이 돼버려서, 그런데 백봉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 문제가. 자, 77쪽.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개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을까요? 개는 네 가지 색깔 같은 봅니다. 빨간색을 짙은 회색이나 없는 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는 빨간 장미, 빨간 장미를 봅니다. 사람의 눈과 개의 눈이 색깔이 비슷한 것이 다릅니다. 나는 하늘에 빨간 옷을 입히지만 정작과 개는 검정색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는 빨간 장미를 볼 수 있어요. 장미의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까요? 방황하는 생각을 보면 단순히 빨간 장미이었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사는 생명들이 각자의 이유와 조건에 따라 다른 감각으로 다른 세상을 보고 또 살고 있는 진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수많은 생명들의 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고 있고, 동물도 살고 있고, 곤충도 살고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 같은 이 시간과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이 각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른 세상을 보고 듣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어떻게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중심이 돼서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을 얘도 볼 거야. 내 반려견도 볼 거야. 내 소도 볼 거야. 내 개도 볼 거야. 내 말도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감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감각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 늘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존재해서 내 바깥에 존재해서 내가 그걸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게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또는 만법 유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뭐다? 식노름이라는 겁니다. 식노름. 그래서 착각이야. 내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선사들이 부처님이 늘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머물지 마라, 방아착하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모두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어쩌고 살고 하는 거는 전부 속아서 사는 거다. 헛사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쭉 가르침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아착하라, 머물지 마라, 방아착하라, 머물지 마라 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전부 망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업력으로 보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맞으면 최상승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이 말 하면 자아가 돌았나 이란다. 아니 뻔히 보고 뻔히 만지고 뻔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착각이라고, 그걸 망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버림선언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데 엑셀로 온 세상을 그려보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해볼 까닭이에요. 저 세상에서 맨날 듣던 법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수학과가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전부 다 해볼과 배워버린 것을 보니까 충격이었다. 네,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전시회를 갔는데 그거 엑스레이로 진짜 본 세상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들을 완전히 그걸로 완전히 뼈다귀 해골로 다 그려놓은, 실제로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전시회를 안 갔었는데 그걸 진짜로 실제로 가서 그림을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동호회에서 이혼해야 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를 붙였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카메라는 비밀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변화가 나왔어요. 엑스레이의 영과 조건이고 MRI는 성이 또 다릅니다. 모두 나의 몸뚱이를 찍는 영상인데 왜 본인의 인형과 조건에 따라 내 몸을 하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엑스레이로 보는 세상과 MRI로 보는 세상은 우리의 입으로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내 몸이 본래 무슨 모습인지 보는 내 인형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일까요? 내 몸을 전달해야 할 때, 강아지가 볼 때, 고양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진짜 내 몸뚱이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빨간 장미를 입는다. 내 빨간 장미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오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오는 세상입니다.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본래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습은 것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변하고 거짓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개념적으로만 이해가 되지만 모습을 연습하면 점점 깊어져서 실체의 모든 모습을 벗어서 빈 모습으로 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 빨간 장미를 보지만 빨간 장미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텅 빈 모습입니다. 보이는 빨간 장미도 텅 빈 모습이지만 보는 나도 텅 빈 장미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빨간 장미가 모두 공성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도움이 하나라 이만입니다. 사기를 이용하며 사실은 되게 되옵니다. 부르는 바와 하시는 바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이것들을 되옵니다. 법은 소유상 계시오나 약한 세상상 지켜주려니 여리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것이시며 여리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것이지 아니라 모든 내지 재상. 내 집이 상하기 쉽게 예, 이게요. 구마라스 번역은 우리가 늘 범소유상 계시어만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이렇게 돼 있고,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하신 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글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게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가 돼 있어서 요 비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밑에 현장 스님의 이 글귀를 보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모든 모사의 마살은 응당 이의 중등한 마음을 내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스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제사의 마사에 응것이 생기신 그런 주의 생기신 예,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일의 청정한 마음이죠. 어떤 것이 청정한 마음이냐? 빛깔에 머물러서, 눈으로 보는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다질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빨간 장미 그 얘기를 했을 때 딱 이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응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고를 면하는 자라 열을 비웠지 못하리라. 하여 생기는 이용성과 신인사도 부르는 경우에 온갖 하염 있는 머리 문과 보와 덕분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멍게와 같으니 응당이여이 여겨지니라. 일체에 있고 영원한 가운데요 여러 여전 분명한 것이고. 예, 그래서 빨간 장미를
이해를 해버리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요 나오는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글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약